안녕하세요. 안물한국연구소의 밀크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랑 MBTI 유형 지표가 비슷할수록 나랑 성격이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관계론을 깊숙이 파고들면은 또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리고 나랑 지표가 비슷하다고 해서 나랑 잘 맞는 것도 아닙니다. 나랑 지표가 엄청 다르다고 해서 나랑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표가 그러면은 그래도 나랑 한 글자 차이가 날 때 어떤 유형이 나랑 가장 비슷할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동일 유형, 나랑 같은 유형의 사람을 제외하고 어떤 유형이 나랑 가장 가까운 유형인지, 어떤 유형이 나랑 가장 비슷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유형이 바로, 그 관계가 바로 이 상대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나랑 상대 관계에 해당되는 유형은 내 동일 유형을 제외하고는 나랑 가장 비슷한 유형입니다. 왜 비슷하냐면은 나와 주기능과 열등기능이 똑같아요. 나의 주기능과 열등기능이 똑같아요. 그런데 부기능이랑 3차 기능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기능이 나랑 같고 내가 제일 못하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열등 기능이 나와 같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관계로 봐요. 이 상대 관계 같은 경우는 그 지표는 나랑 한 글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각 유형마다 달라요. 어떤 지표가 다른지는. 주로 S나 N 혹은 T나 F가 다릅니다. 이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MBTI 테스트를 했을 때 두 유형이 왔다 갔다 나오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 이 약간 상대 관계에 해당되는 나의 상대 관계에 해당되는 유형이랑 내 진짜 유형이랑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ISFP, IFP인데 IFP의 이 상대관계에 해당되는 유형은 INFP예요. INFP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IFP인데 IFP랑 나의 상대관계에 해당되는 INFP랑 결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내 동일 유형을 제외하고는 나랑 가장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거 듣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내 그 상대 관계에 해당되는 유형의 친구나 혹은 지인이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걔랑 나랑 진짜 다른데?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혹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기능이랑 3차 기능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상대 관계 같은 경우는 나랑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 뭐라 해야지 외적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은 얼굴이 똑같은데 한 명은 막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고 또 한 명은 굉장히 정장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두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기능 3차 기능 차이가 조금 커가지고 좀 다른 스타일로 보여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가고 있어도 이 가는 과정이 굉장히 다른 두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부기능이 상대의 7차 기능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상대관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부기능은 내가 잘하는 건데 상대의 7차 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관계일지라도 그 상대에게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쟤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나랑 생각하는 거 비슷한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식으로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관계는 동일 관계를 제외하고는 나랑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일종의 MBTI 유형 중에서는 나의 잃어버린 형제, 잃어버린 자매, 약간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나랑 제일 비슷한 유형인 거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MBTI 궁합표 이런 데서는 이 상대 관계를 나와 파국에 해당되는 관계로 많이 봐요. 전 그 이유 자체는 모르겠어요. 사실 관계적인 면만 봤을 땐 그렇게 파국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우린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물론 보완성이 좀 떨어지죠.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는. 근데 동일 관계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기능적인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대 관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면서도 나에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나쁜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파국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파국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부기능 차이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관계라는 거. 이 상대 관계 같은 경우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럭저럭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공적인 영역은 사실 꼭
관계론을 떠나서 지표가 좀 비슷할수록 편한 구석이 있어요. 서로 좀 잘 진행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이 상대 관계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친구나 연인 같은 경우도 서로 행동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뭐 영역이나 아니면 취미가 비슷해서 되게 만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칠 일이 많아요. 이 유형끼리. 물론 소수 유형끼리는 조금 안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좀 마주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나 아니면은 연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조합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좀 안 맞는다고도 하죠. 제가 봤을 때 안 맞는다고 하는 거는 약간 동족 혐오랑 비슷한 거예요.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해서 오는 짜증남이 서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떤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랑 충돌하기 시작하면은 더 짜증나는 그런 것과 맞물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 관계 같은 경우는 되게 주변에 흔히 있는 그런 관계예요. 좀 편안한 관계? 나의 상대 관계 유형을 찾을 때는 나랑 주기능이 같고 열등기능이 같은 상대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프제다, INFJ다 하면은 나의 주기능인 내향 직관을 나랑 똑같이 주기능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나의 열등기능인 외향 감각을 똑같이 나처럼 열등기능으로 갖고 있는 유형을 찾으면 돼요. 나랑 지표는 하나 차이가 나고요. NS, 이 감각 직관이나 아니면은 TF, 사고 감정 중에 하나가 달라야 돼요, 나랑. 그러면은 또 그 상대관계에 해당되는 유형은 인티제가 돼요. INFJ, 인프제의 상대관계는 인티제에 해당이 됩니다. 찾기는 쉽지만 약간 아직 잘 이거 모르시는, 관계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밑에다가 제가 이 상대관계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형에 해당되는, 자기 유형과 이 상대관계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작물 속에 등장하는 MBTI 상대관계입니다. 창작물 속 캐릭터의 MBTI는 제 주관적인 추측이므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MBTI 짤이나 다른 분들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데렐라 실사 영화 기준, 신데렐라와 왕자는 주기능과 열등기능이 같은 상대관계입니다. 주인공 신데렐라는 ESFJ, FJ이고 왕자는 ENFJ, NFJ입니다. 애니메이션 속 이 캐릭터들은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추측이 어렵습니다. 실사 영화에서는 서로 비슷한 상대에게 한눈에 빠지게 된 상황이네요. 드라마 청춘시대 1편에 류화영님이 연기한 강인하 캐릭터와 한승연님이 연기한 정예은 캐릭터는 상대관계입니다. 청춘시대 같은 경우는 시즌2보다는 시즌1에서 하매들 간의 관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중 이 둘은 티격태격하는 사이였고 특히나 정예은 캐릭터가 강인하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미운 정이 쌓였습니다. 사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성격은 비슷한 관계였는데요. 강인하는 ESTP, 애팁이고 정예은은 ESFP, FP입니다. 비슷하면서 서로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지만 갈등이 잦을 수도 있음을 이 둘이 잘 보여줍니다. 또 청춘시대 시즌1에서 한승연님이 연기한 정예은 캐릭터는 연애 호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 고두영은 정예은에게 나쁜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둘도 상대관계 커플이었습니다. 정예은은 앞서 말한 대로 ESFP, FP이고 고두영은 ESTP, 애팁입니다. 소설 원작이고 영화로도 나온 작은 아씨들 속 주인공 조와 그의 언니 매기는 상대관계입니다. 조는 ENFJ, NFJ이고 매기는 ESFJ, FJ입니다. 외향 감정을 주기능으로 쓰고 내향 사고를 열등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이 둘을 보면 상대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슷해도 부기능과 3차 기능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이 두 캐릭터가 잘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 피터팬 속 주인공 피터팬과 팅커벨은 상대관계입니다. 피터팬은 ESTP, 애팁이고 팅커벨은 ESFP, FP로 보입니다. 주기능은 외향 감각이고 열등기능은 내향 직관인 상대관계입니다. 드라마 Why Women Kill 속 80년대 주인공 시몬과 그의 어린 연인 토미, 이 둘도 상대관계입니다. 시몬은 ENTP, NTP입니다. 그리고 토미는 ENFP, NFP로 보입니다. 시몬은 애니어그램은 3번 유형의 2번 날개, 하위 본능은 4자로 보입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도 성격 차이는 크게 안 났던 둘입니다.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에 등장하는 퀸이 골드스틴과 그의 연인 제이콥 코왈스키 역시 상대관계입니다.
퀸이 골드스티는 ENFJ, NFJ로 추측되고 제이콥 코왈스키는 ESFJ, ETFJ로 추정됩니다. 영화 김씨 표류기 속 주인공 배우 정재영 씨가 연기한 남자 김씨는 ISFP, IFP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배우 정여원 님이 연기한 여자 김씨는 INFP, INFP로 추정됩니다. 이 둘은 정말 말 그대로 영혼으로 교류하는 사이입니다. 이 둘이 괜히 마음이 잘 통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비슷한 상대관계이기 때문이죠. 드라마 18 Again 속 배우 김하늘 님이 연기한 주인공 정다정 캐릭터는 ESFJ, ETFJ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으로 등장한 배우 윤상현 씨와 이도현 씨가 연기한 홍대영이자 고우영 캐릭터는 ENFJ, NFJ로 보입니다. 이 둘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부이죠. 이 둘은 상대관계로 비슷한 성격입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등장하는 주인공 박세로이와 그의 첫사랑으로 등장하는 오수아도 상대관계입니다. 박세로이는 ISTJ, ETJ로 보이고 오수아는 ISFJ, IFJ로 보입니다. 박세로이는 애니어그램은 1번 유형의 2번 날개, 사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수아는 3번 유형의 4번 날개, 자사로 보입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등장하는 주인공 지선우와 그의 이웃으로 나오는 고예림, 이 둘도 MBTI 상대관계입니다. 지선우 캐릭터는 ISTJ, ETJ로 보이고 고예림은 ISFJ, IFJ로 보입니다. 이 둘은 초반엔 잘 지내지만 사건 이후 갈등 관계로 접어듭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속 주인공 에밀리와 그에게 상냥하게 다가와준 친구 카미유, 이 둘도 상대관계입니다. 주인공 에밀리는 ENFJ, NFJ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3번 유형의 2번 날개, 하위 본능은 사성으로 보입니다. 그의 친구 카미유는 ESFJ, ETFJ로 보이고 애니어그램은 2번 유형의 3번 날개로 보입니다. 애니어그램도 엇비슷한 친구 사이네요. 그래서 남자 취향도 비슷했던 걸까요? 고전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속 하지원 님이 연기하신 주인공 이수정 캐릭터는 ENFP, NFP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인성 씨가 연기한 정재민 캐릭터는 ENTP, NTP로 보입니다. 이 둘 역시 상대관계입니다. 앤과 다이애나도 상대관계입니다. 앤은 ENFJ, NFJ, 다이애나는 ESFJ, ETFJ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속 할리퀸과 조커는 상대관계입니다. 할리퀸은 ENFP, NFP이고 조커는 ENTP, NTP입니다. 다만 할리퀸 캐릭터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ENFP가 아니라 NTP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할리퀸이 NTP라면 이 둘은 상대관계가 아니라 동일관계입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시아버지 이순재와 며느리 박혜미는 상대관계입니다. 이 둘은 동업자이기도 하죠. 이순재는 ESTJ, ETJ이고 박혜미는 ENTJ, NTJ입니다. 주기능은 외향 사고를 쓰고 열등기능은 내향 감정을 사용합니다. 둘이 동업자로서는 꽤 맞아 보이죠? 역시 거침없이 하이킥 영상에서 소개했던 상대관계입니다. 이윤호와 그의 단짝 황찬성도 상대관계에 해당됩니다. 이윤호는 ESTP, ETIP, 황찬성은 ESFP, FP입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속 또 다른 상대관계입니다. 이 둘은 백수일 때 서로 의지하며 취미생활을 즐기죠. 이준하는 ESFP, FP, 신지는 ESTP, ETIP입니다. 드라마 달의 연인에 등장하는 왕소와 왕욱은 상대관계입니다. 언뜻 보면 매우 다른 성격이지만 MBTI 성격상으로는 둘이 가장 비슷합니다. 애니어그램은 둘 다 8번 유형으로 보입니다. 왕소는 INTJ, 인티제로 보이고 왕욱은 INFJ, 인프제로 보입니다. 둘은 초반에는 그나마 잘 지내는 편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대립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속 덤블도어와 스네이프도 상대관계입니다. 다만 이것은 소설 기준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속 덤블도어는 소설 속 캐릭터와 성향이 다릅니다. 소설 속 덤블도어는 전형적인 INFJ, 인프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스네이프는 INTJ, 인티제입니다. 둘은 같은 내향 직관을 주기능으로 사용하고 외향 감각을 열등기능으로 사용하는 상대관계입니다. 해리포터에게도 상대관계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날 태어난 네빌 롱바텀입니다. 5편의 예언에 따르면 예언 속 선택받은 자가 해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네빌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죠. 같은 날 태어나기도 했고 비슷한 운명을 타고날 뻔했던 둘은 MBTI도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상대관계입니다. 해리는 ISFP, IFP이고 네빌은 INFP, INFP입니다. 둘 다 주기능을 내향 감정을 사용하고 열등기능으로는 외향 사고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창작물 속 상대관계를 또 보게 되면 영상 및 블로그 링크에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